워렌 버핏이 평생을 투자해온 회사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뜨거워집니다. 혹시 버핏이 무언가를 감지한 걸까? 라는 의심과 궁금증이 증폭되죠. 최근엔 그가 오랫동안 애정을 쏟아온 애플 주식을 절반이나 매도하면서 시장의 반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매도 후 애플 주가가 다시 급등하자 일부 투자자들은 버핏도 실수한다며 그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전설적인 투자의 기재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빛나는 애플을 손에 쥐지 않고 내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이 과거에 왜 애플을 매수하고 현재 다시 매도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결정에 담긴 그의 철학과 관련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오랫동안 기술주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가 속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로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해왔으며 기술주가 갖는 변동성이나 복잡성을 이유로 기술주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버핏은 대대적으로 애플 주식을 매수하여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가 애플에 주목한 이유는 애플의 기술력이나 혁신성보다는 브랜드 가치, 충성도 높은 고객층,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있었습니다. 버핏은 애플이 단순히 기술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소비재 기업으로 인식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한 제품군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꾸준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죠. 애플은 매년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에 부합하였고, 그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애플 투자 사례를 통해 그의 투자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경제적 혜자를 중시합니다. 경제적 혜자는 한 기업이 경쟁사들로부터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은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혜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버핏의 원칙입니다. 또한 버핏은 사업의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주의 복잡성과 변동성 때문에 오랫동안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꺼렸지만, 애플은 기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 하나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버핏은 종종 내가 영원히 보유할 수 없는 주식이라면 단 하루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강조합니다. 애플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에 버핏의 장기적 관점에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4년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한 이유는 단순히 주가 가치가 정점에 달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일단 버핏이 말하기를 올해 주주총회에서 미국의 양도세율이 더 높아지기 전에 애플로 번 수익을 조금 미리 실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양도소득세율은 21%입니다. 근데 이 세율이 정권이 바뀌면 높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대선 후보인 민주당 해리스의 정책을 보면 대기업 세율을 21%에서 28% 올리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의 이유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추가적인 이유로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워렌 버핏이 처음 애플을 매수했을 때는 비중이 약 6%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렌 버핏의 애플 비중은 약 40%였습니다. 버핏은 애플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 포트폴리오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시장 변화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는 투자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버핏은 자주 내가 매도하는 이유는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았기 때문이지 매도한 주식이 매력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버핏은 가치가 오를 주식을 목표로 하되 이는 반드시 장기 보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매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버핏은 또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므로 단기적 주가 변동보다는 그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준다는 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애플 역시 향후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2016년 매수 이후였던 기술 기업이 아닌 강력한 소비재 기업으로서 인식을 하였었는데 현재 AI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과거의 압도적인 지위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고 금리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일부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을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서 워렌 버핏을 비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워렌 버핏은 최고점에 맞춰서 판매하는 트레이딩 투자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말하는 가치 투자자인데요. 워렌 버핏의 자산은 우리들처럼 하루아침에 주식을 다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 물량의 절반을 파는데 무려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워렌 버핏은 고점에 딱 맞춰서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워렌 버핏이 보잉을 팔고 보잉 가격이 오르자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을 비웃었는데요. 그때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워렌 버핏이 보잉 주식을 매도한 결정은 보잉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었는데요. 워렌 버핏이 보잉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보잉 737 맥스 기종 문제로 심각한 타격이 있던 때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737 맥스 기종 운항을 중단하며 보잉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항공업 전반이 급격히 침체되었고 항공기 수요 또한 줄어들어 보잉의 매출은 급감했는데요. 버핏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항공주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바이러스 확산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보잉을 매도한 이후에 21년 3월까지 주가가 올라 일반 사람들에게 조롱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24년 현재 보잉의 주식은 그 당시 주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빗대어 봤을 때 버핏의 보잉 매도 결정은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보잉은 여전히 737 맥스 사태의 여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보잉은 최근 몇 년간 생산 지연과 품질 문제로 항공기 인도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고객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잉은 사업 구조와 품질 관리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한 이유와 워렌 버핏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